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락장 공략법 이것만 알면은 당신도 하락장 마스터가 됩니다. 하락장과 상승장을 대응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틀을 짧게 쥐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하락장은 테마나 주도주가 비교적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 방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제 하락장에서도 큰 손실을 면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할 텐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주식인사이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30% 정도 가량 빠졌습니다. 뭐 여담으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2008년도에는 한 50% 정도 가량 빠졌었고요. 지금은 한 30% 정도 가량의 빠진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는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어느 업종은 오르고 어느 업종은 빠지고 어느 업종은 유지하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는 시장하고 똑같이, 코스피 시장하고 똑같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중형주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소형주는 중형주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들은 조그마한 어떤 호재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고, 조그마한 악재에도 다시 한번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소형주 전략만 잘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식료업 섹터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하고는 좀 무관하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어떤 그 살고 의식주에 관련된 어떤 섹터들은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같은 경우도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흘러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종이 목재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다소 느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특별한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오늘 옐런 총장이 LG화학 이쪽 LG 쪽 그룹에 가서 뭐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한 건지 뭐 큰 소폭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때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진단 키트 이런 것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빠졌지만은 최근에 켄타우로스가 다시 발발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은 따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기계, 전기전자, 의료정밀, 그리고 운수장비.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 발생이 되면서 사람들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큰 폭으로 우리가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고, 현대자동차가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매출도 좋은데 안 오른다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답이다, 우리는 서학개미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이 그때 당시에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은 이제 운수장비 쪽이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운수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서는 고점 대비 주가를 굉장히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은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유틸리틱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빠지는 거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급량 확대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건설업 쪽 섹터에서는 특별하게 반등할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물동량이 올라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업도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업, 증권, 보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호재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별하게 볼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을 골라야 되느냐,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될 텐데요. 패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하락장 기간 동안 가장 빠르고 강하게 빠진 업종이나 종목이 될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전 기간 상승장에서 소외되었던 업종, 종목입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하락장 기간 동안 가장 빠르고 강하게 빠진 종목하고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선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전략인 거고, 하락장 기간 동안에 가장 빠르고 강하게 빠진 업종과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번 영상의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고 계시는 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후순위로 냅뒀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카카오느냐 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락장 기간 동안에 가장 빠르고 강하게 빠진 업종과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좀 히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카카오라는 종목, 그리고 여기에 경쟁사인 네이버, 그리고 얘네들이 올랐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경기가 호황 국면이었습니다. 호황 국면이었고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정책 자체가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성장주가 강세인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기술성장주가 아닌 섹터들은 오히려 좀 더 크게 소외되는 경향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고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하락의 폭이 지금 크다. 그 말인즉슨 낙폭 과대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락한 종목들이나 업종은 다 낙폭 과대주냐? 그건 아니고요. 낙폭 과대주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제한을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훼손이 되지 않는 종목들 한해서 크게 낙폭이 있는 종목들만 낙폭 과대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카카오는 좀 부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카카오를 얘기를 했으니까는 카카오에 대한 간단한 이슈를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는 3분기가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간단한 이슈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급 수수료나 매출 연동비가 증가가 돼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도 공통점이긴 하지만은 광고, 전자상 거래가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고 플랫폼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매출이 그쪽 분야에서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쪽 파트에서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차지하는 그 매출 퍼센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악재가 있을 수 있지만은 큰 틀로 봤었을 때에는 카카오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어떤 큰 훼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카카오는 주봉상으로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종목이나 업종이나 지수나 똑같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길고
하락하는 추세가 짧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못 믿으실까봐 일단은 업종 그 코스피 지수로 놓고 봤었을 때에도 상승의 폭이 크고 하락의 폭이 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인 어떤 카카오 같은 경우서 이제 하락하는 패턴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고점과 고점을 이었었을 때 이 지금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카카오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폭이 크고 상승폭이 짧고, 그리고 하락폭이 길고 상승폭이 짧고, 그리고 하락폭이 깁니다. 그러면은 저점하고 저점을 다시 이으면은 하락하는 박스형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 제가 영상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배트를 짧게 줘야 한다.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 선물로 쇼 칠 거 아니면은 이 상승 구간을 노려야 된단 말이에요. 카카오가 설령 어떤 엄청난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락장에서는 배트를 무조건 짧게 줘야 되기 때문에 공략하는 방법은 8만원 구간대까지 굉장히 짧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가장 적합하고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 분석 그리고 하락하는 패턴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종목이 올라가서 뇌동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테마에 집중을 하게 돼서 크게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패턴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네이버를 봐야 되는데 제가 카카오를 먼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봉상이나 월봉상을 봤었을 때에도 월봉상은 카카오는 약간 좀 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떠 있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간이 열려 있다,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좀 주봉으로 놓고 볼게요.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는 상승이 길고 하락하는 추세가 짧고 상승이 길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을 해서 하락하는 패턴으로 돌아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었을 때 박스형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하는 박스형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추세를 V자 반등으로 돌리기에는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27만원 정도 선까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하락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 최우선주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좋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디스플레이 광고도 성장률이 2020년에는 15% 정도로 한 10% 정도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디스플레이 광고 왜 떨어지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적극적으로 뭐 광고 마케팅을 해갖고 수익을 벌겠다, 돈을 벌겠다라는 스탠스보다는 좀 긴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대부분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광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 종목이나 광고 섹터에 있는 애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지금 비춰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마케팅이 축소한다. 커머스 시장 지금 축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 비용 효율화로 어떤 그 영업이익률이 하향 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네이버의 지금 기본적인 이슈입니다. 재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은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큰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어떤 회사의 이익이 훼손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크게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뭐 이게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제가 뭐 35만원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배트를 짧게 지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짧아요. 상승폭이 짧기 때문에 한 27만원 선까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월봉상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 구간대에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어떤 기술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이버랑 카카오만 가지고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힘들어 하시거나 어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뭐, 한 종목을 뭐 지금 매집을 해가지고 뭐 큰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옐런 총장이 와가지고 어떤 통화 스와프나 아니면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논의를 해야 되고 자이언트 빅스텝을 계속 지속적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 반전이 될지 모릅니다. 과거의 사례를 빗대어 봤었을 때 금융위기 때에는 1년 반 정도가량 하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다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했지만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하락하는 기간대에는 과거 그 금융위기 때랑 하락의 폭과 깊이와 길이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얼마만큼 그 횡보할지는 사실 이때와 지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서 매집을 하겠다. 뭐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바라보고 지금 6만 원, 7만 원대에서 집중 매수하겠다라는 거는 너무 좀 낙관론자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카오, 네이버 그냥 단기적으로 단타 대응, 스윙 종목으로 대응하셔라.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크게 빠졌었지만은 이전 기간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업종 종목들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찾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바로 말씀드리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훼손이 되지 않고 이전 상승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유동성 장세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밀어 올렸었는데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종목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업종이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섹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오 쪽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쪽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뭐 단순히 바이오가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은 밸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조그마한 호재에도 상승장에서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도지형 캔들을 만들고 일단은 주가를 방어해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4년 연속 적자예요. 4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만약에 어떤 뭐 과대 낙폭주다 아니면 기술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종목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왜냐면 하락장이잖아요. 조그마한 이슈에도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무적으로 좀 건전한 그런 종목을 제가 추천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제가 말한 것들의 모든 게 부합되고 있어요. 매출액이 훼손이 되지 않고 있고 영업이익 견조하며 그리고 당기순이익 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 건전성 만점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주봉성을 볼게요. 유동성 장세가 물론 큰 폭으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하락장에서 일단은 굉장히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 라인대에도 비싸냐 싸냐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가격 라인대가 충분히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걸로 100만 원을 바라본다 뭐 20% 먹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단타를 치거나 스윙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바로 직전 고점 정도만 노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짧고 편안하게 하락장에서도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 판매량 그리고 북미 쪽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성장하고 있어요. 과거에 봤었을 때에도 셀트리온이 크게 성장을 했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보여주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 지금 현재 매수세에 같이 붙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지금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배트를 길게 지고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단순하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직전 매물대인 20만 원 정도를 공략을 해서 그냥 여지없이 그냥 보고 털고 나오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락장에서는 하락의 폭이 길고 상승폭이 짧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뭐 천년만년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조금 뭐 이렇게 하락하고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종목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응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종목들, 이런 업종들, 섹터를 골라놨으니까는 대응 전략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트를 짧게 지고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익 난 거 여름에 뭐 휴가철에 뭐 어떤 더뭐 펜션 갈 거 호텔 가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가족 여러분들하고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끔 저희 주식 인사이트에서 대응 전략 방법 공유해 드렸으니까는 다시 한 번 더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시장 전략이 아니라 더 좋은 종목 그리고 더 좋은 섹터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